내가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요즘 많은 어르신들의 속마음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78세. 사실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누군가는 새벽 공기를 맞으며 출근합니다. 경비복을 입고 졸음을 참아가며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해고만 안 되면 끝까지 버텨야죠. 그 말에서 웃음은커녕 슬픔이 먼저 밀려옵니다. 우리 사회는 은퇴를 마치 휴식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라는 걸 많은 노년층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가족을 부양하느라 일하는 기계로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야간 경비를 하는 78세 남성 박모 씨. 이분은 70이 넘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를 지켰습니다. 사실 몇 번이고 그만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의 결혼 자금, 딸아이의 생활비, 심지어 병든 아내의 약값까지. 그가 멈추면 가족 전체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가면 다리가 안 펴져요. 하지만 이 일마저 놓치면 진짜 끝이에요. 그는 매달 220만 원 남짓되는 월급에 기대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연세를 보고 놀라지 않도록 일부러 더 곧은 자세로 근무한다 합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그냥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서 만난 76세 여성 이모 씨. 이분은 매일 아침 6시면 마트 청소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본인은 60대 중반에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한 달이라도 일을 쉬면 신용카드 연체가 나요. 나이요? 묻지도 마세요. 심지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퉁퉁 부어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출근합니다. 자녀들은 다 결혼했지만 그 누구도 부모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부산의 한 경비원 74세조 모 씨. 이분은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고 노후는 비교적 안정적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재산 일부가 날아가고 자녀 둘의 사업 실패로 결국 연대 보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 일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남들에게 알리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이에 일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사례는 단순히 노인이 아직 일한다는 사실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때론 더 가혹한 생존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틸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만두고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마치 고생 끝에 평안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00세 시대, 부모도 자식도 각자 도생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은퇴 전이든 후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 신체적 건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표와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노후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나는 은퇴하면 뭔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에 기대고 있다면 오늘 이 경비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해고만 안 되면 평생 일할 겁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 우리 세대가 맞닥뜨린 잔혹한 은퇴 현실의 거울일지 모릅니다. 은퇴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나이 들어도 일한다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왜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생계 전선에 서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70대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고정 수입의 부재, 둘째, 가족 부양의 장기화, 셋째,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입니다.
첫 번째, 고정 수입의 부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6,07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마저도 수령 기간이 짧거나 가입이 불안정했던 분들은 3,040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하냐고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본적인 식비, 공과금, 의료비만 합쳐도 100만 원은 훌쩍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 결국 다시 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 부양의 장기화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의 역할도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맡는 70대 부모들도 있죠. 노후를 위해 써야 할 돈이 여전히 가족을 위해 흘러나가는 구조입니다. 즉, 은퇴했지만 지출은 가족 중심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돈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상보다 훨씬 긴 노후 기간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90세까지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무려 30년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금은 대부분 101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특히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는 은퇴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은퇴 후 인생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반드시 소득의 씨앗을 심어둬야 합니다. 자산을 한꺼번에 꺼내 쓰는 구조보다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 배당 ETF, 임대소득, 디지털 콘텐츠 수익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60대 이후에 확실한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비용 구조 자체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사실 노후의 핵심은 지출 관리입니다. 소득이 줄어도 소비 패턴이 그대로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정지출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쓸모없는 소비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체 건강은 곧 경제력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지출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병원비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산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프면 돈이 나가고 일도 못하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지금 건강하면 그것만으로도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준비해야 나중에 버틸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은퇴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당장 맞이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든 60대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8세 경비원의 이야기를 안타까움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그분의 삶이 당신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미래의 절망을 막아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